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스파이 그리고 QQQ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1.5%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 매매법인데요. 오늘 그 배경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 좀 보겠습니다. 100년 된 산삼 1억 원의 가치. 여러분, 100년 된 산삼을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10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운이 딸리고 쉽게 지칠 때, 입맛이 없고 체력이 떨어질 때, 푹 자도 피곤할 때,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보세요. 구독자들 특가는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인 순매수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1등이 테슬라입니다. 압도적인 금액이고요. 두 번째가 반도체 3배 투자하는 쏙슬, 세 번째가 테슬라 2배 투자하는 TSLL입니다. 스파이가 7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테슬라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수를 모아가는 스파이가 7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은 흡사, 한국 주식처럼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현업에서 보면 개별 주식으로 돈 버는 분들은 진짜 손에 꼽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뭐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QQQ 그리고 스파이, 슈드죠. 2011년부터니까 슈드가 상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사 모았다라고 하면은 연간으로 19%, 연간으로 13%, 연간으로 14%가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은 실제 수익률은 많이 날 수 있죠. 근데 큰 돈을 개별 주식에 넣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잘 안 계십니다. 대부분 테슬라밖에는 없어요. 테슬라는 주가가 많이 좋지 않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오르면 또 기분이 좋고 하루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고 다음 날은 오르려나 주말에는 약간 그 뭐 손떨림이 올 거고 뭐 한 달 동안 쭉 빠지게 되면은 또 이제 앞이 캄캄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시느니 차라리 지수를 투자하면서 그냥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면 지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거나 사도 10%가 넘어가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 투자가 결국 답입니다. 개별 주식으로 제가 13년간 일하면서 돈 버는 분들 정말 손에 꼽아요. 핀비즈에 보면은 이 네모칸이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뭐 대부분인데 보면 네모칸이 큰 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꼽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IWF 러셀 1000 상장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5년 동안에 160%고요. MDY도 이렇게 보면 미드캡 중에서 큰 거니까 중간에 뽑아봤는데 결국 미드캡 중에 400개입니다. S&P 500개 중에서 100개는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이고 이제 그 밑에 게 400개겠죠. 그러면은 5년 동안에 134%입니다. 대충 나눠보시면 감이 오실 거고요. 엑셀리 에너지 종목 중에 최근에 에너지 종목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슈드 포트의 1위가 바로 에너지 종목이다 보니까 엑셀리입니다. 그럼 5년 동안에 281%예요. 아무거나 꼽은 거거든요. 지금. 또 실제로 파이낸셜에서 XRF는 많이 하지만 KRE는 잘 모르실 겁니다. 지역은행인 거거든요. 5년 동안 62%입니다. 어떤 것을 사더라도 장기 투자했을 때 결과가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단기 투자로서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챌린지들에 부딪히는 거죠. 제가 코카콜라를 60불 때 추천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오를 때 사잖아요 보통. 아 진짜 올라가네 하면 샀다가 떨어지면 다시 팔고 아 짜증나네 또 사고.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보다가 올라가면 사고 또 떨어지면 팔고 비트코인 마찬가지죠. 여기서 또 사고 또 팔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관성의 법칙 쭉 갈 것 같은 거 탄력성의 법칙 더 크게 올라갈 것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게 고점인 거인데요. 아무튼 주식 투자는요 가격을 가장 낮게 잡아야 되는 것이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다 보면은 지쳐요. 그러니까 지수 투자가 최근에 ETF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지금 엄청 건전한 투자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웬만해서는 잃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크게 벌지는 못하죠. 근데 크게 벌려고 큰 돈을 넣는 분들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실까요? 뭐 1, 2천, 뭐 5천, 뭐 1억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내 노후 자산을 테슬라에 넣는다? 내 큰 금액을 비트코인에 넣는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S&P 연간 차트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2007년부터 보면 꾸준히 올랐죠. 연간으로 한 13%씩 올랐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오르는 것이 결국 내 얘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연평균이기 때문에 연평균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냥 연간으로 보니까 올랐다라는 거고 내가 산 시점은 항상 꼭지였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업에 충실하지 않는 건데요. S&P를 이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율도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뭐 가격이 높은 건지 아니면 많이 빠진 건지, 적당히 빠지면 사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첫 스타트가 좀 중요하긴 하죠. 자, 표준 편차를 이용하시면은 정말 높은 확률로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표준 편차,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를 일일 변동성을 기준으로 나타내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나스닥이 하루에 3% 빠지면 와, 무섭네가 아니라 범위를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준들이에요. 68%의 확률로 여기 1표준 편차이고요. 95%의 확률로 2표준 편차입니다. 즉 1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은 곱하기 2를 하면은 거의 95.4% 안에 요 확률로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니까 요거를 살짝 벗어나면은 사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종목 따라서 잘 안 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8.3%면은 거의 대부분의 확률에서 요거 살짝 벗어나면은 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준 편차 매매는 기본적으로 잃지 않기 위해서 고점에 사지 말고요. 그냥 CMA에서 한 3%, 2%뭐 이렇게 받다가 요거 벗어날 때만 사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죠. 계속 떨어지는데 뭐 반등하면 좋겠지만 계속 떨어질 때 사는 건 좀 그렇고요. 자,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제가 쏙슬 그리고 팀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빠지겠지만 반도체 산업이 망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채권이 계속 떨어지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금리나 하면 또 올라갈 거니까. 바로 이런 것들에 좀 착안을 해보면 미국에는 1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PC가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 10년 동안에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00년대부터 이제 10년도까지는 소프트웨어들이 좀 성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스마트폰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어줬고, 코로나 때문에 쭉 빠졌지만 이때부터 이제 하나증권에서 본 데이터는 AI 시대가 또 향후 10년을 이끌 것이다라고 미리 본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의 반도체 혹은 S&P 혹은 나스닥 같은 것들은 왜냐하면 기술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빠지기 쉽지 않다라는 것에 있어서 떨어질 때 잘 주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QQQ는 지금 1년간의 표준 편차는요 1.1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변동폭이 68%의 확률로 위로 1%, 아래로 1%인데 아시다시피 최근 25년 트럼프 대통령 오기 바로 직전부터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변동성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1.1% 정도가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원래는 1.1% 빠지면 사면은 싸게 사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나? 주요 종목들과 이제 스파이와 팀프의 표준 편차를 살펴보면요.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하루에 3.4%씩 움직이니까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1%, 2% 빠진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3.4%는 빠져야지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고, 테슬라는 더 높습니다. 변동성이요. 스파이는 0.81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1.5%까지 늘어난 겁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팀프는 3.3 정도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면요. 자, 보세요. 1개월 동안 S&P는 2.66% 빠졌거든요. 제가 만든 스프레드 시트에서 보면은, 자, 원래는 이게 0.8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보면 한 달간의 데이터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한 달 전에가 2월 27일이었거든요. 2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주가를 살펴보면은 매수 조건은 1.5%입니다. 1표준 편차 1.5%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 매수 신호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1.75 빠졌을 때 100주를 사고, 그 다음에 1.78일 때 또 100주를 사고, 이건 종가 기준입니다. 2.66 빠졌을 때 100주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번을 사게 되는 거죠. 100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금액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평가 수익률은 0.6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66 대비해서 2%나 줄어들었죠. 2% 별거 아니네 하시겠지만 금액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큽니다. 어쨌든 싸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준은 마이너스 1.5%인 거죠. 사실 95%의 확률인 2.85%가 더 확률은 높을 수 있겠지만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숫자를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 변동성이 커진 국면이다 보니까 굳이 평소에 0.8의 2배 수준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투자하는 거지 더 2배가 늘어날 확률은 많지 않은 거죠. 평소 0.8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이 정도 숫자가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5% 빠졌을 때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높은 확률로 싸게 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매수 횟수는 총 3번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요. 변동성이 많이 커진 거죠. 기존으로 치면 사실 0.8이었으니까 곱하기 2하면 1.6이긴 한데 지금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 최근 변동성이 증가한 부분을 감안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나스닥도 가지고 왔는데요. 한 달 동안에 3.2% 빠졌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로 살펴보면은 한 달 동안에 1.91%가 표준 편차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1.91%가 떨어졌을 때마다 매수 신호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총 0.33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2.7%가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5% 그리고 1.9%가 빠졌을 때 최근 트렌드를 감안해서 나스닥 S&P를 사 모으면은 가장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댓글과 카페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